비트코인이 10억 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차가운 공포와 패닉이 지배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급락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원인과 배후의 거대한 움직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안개 속 같은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대응 방향과 투자 전략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0만 달러를 넘보던 기세를 뒤로 하고 순식간에 7만 달러 선으로 내려앉으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따져보면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던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1억 원 초반대로 뚝 떨어졌으니 투자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불과 2주 만에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셈이라 무척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이에도 소중한 자산이 속절없이 사라지는 경험은 누구라도 패닉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투자 커뮤니티에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큰 하락이 올지 걱정하는 글들이 넘쳐나며 2021년의 대폭락장을 연상시키는 공포가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왜 갑자기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 이면의 주체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대 자산이 이유 없이 폭락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운용 자산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를 넘어서는 금융계의 거물로 한화로는 약 1경 4천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자본을 굴리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국내 총생산인 GDP보다 6배나 많은 돈을 움직이는 블랙록은 금융시장에서 그저 걷기만 해도 지진을 일으키는 고질라 같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고질라가 지난 1월 말 자신들의 비트코인 현물 ITF인 아이빗에서 외역 달러 이상의 자금을 순유출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지켰으며 기관 투자의 시대를 열었던 장본인이 갑자기 수천억 원 어치의 물량을 시장에 던졌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024년 초 블랙록의 ETF 승인 당시만 해도 시장은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이 되었다며 축제 분위기였고 블랙록은 든든한 우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아군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등 뒤로 총을 쏘는 것처럼 블랙록의 매도는 시장에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투자자들의 투매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블랙록이 파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서둘러 매도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록의 매도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진짜 지옥은 그 뒤를 이은 레버리지 포지션들의 연쇄 청산 과정에서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청산이란 거래소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담보금을 모두 잃고 강제로 자산을 매도당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시장에 엄청난 매물을 쏟아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청산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매도로 시작된 초기 하락은 상승에 베팅했던 수많은 롱 포지션 투자자들의 담보 가격을 건드렸고 이는 도미노처럼 강제 매도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자 그 충격으로 다음 도미노가 무너졌고 결국 시장 전체에 멈출 수 없는 연쇄 하락의 파동이 거세게 몰아치고 말았습니다. 2026년 2월 1일 단 하루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총 청산액은 약 25억 6천만 달러로 우리 돈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매물 폭탄이 시장의 수요를 압도하며 쏟아져 내렸으니 아무리 단단한 지지선이라 해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 용어로 롱 스퀴즈라고 부르는데 마치 레몬을 꽉 짜서 즙을 내듯 투자자들을 압박해 물량을 강제로 짜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시장이 하락할수록 청산 물량은 더 늘어나고 그 물량이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비트코인은 끝없는 시면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락이 유독 뼈아픈 이유는 비트코인이 그동안 내세웠던 디지털 금이라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명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불안한 상황이 닥치면 희소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가치 보존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2025년 말부터 중동 지역에서 고조된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은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기축 통화인 달러 역시 안전을 찾는 자금들이 몰리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시장은 위기의 순간에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나스닥의 기술주들처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험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몸을 지켜줄 줄 알았던 비트코인이라는 구명조끼가 실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무거운 납덩이였던 셈입니다. 이번 사태로 비트코인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는 서사는 약해졌으며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임을 다시금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실망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인 연준에서 들려온 소식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은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져주었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매파 인물입니다. 매파란 매처럼 날카로운 시각으로 물가를 감시하며 시장의 돈줄을 죄는 사람들을 뜻하며 이는 보통 위험자산 시장에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합니다. 최근 그의 발언이 유연해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가 실제로 취임하여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시장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보상이지만 케빈 워시의 등장은 그 시점과 강도를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투자자들은 위험한 코인 대신 안전한 은행 이자에 만족하게 되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메마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부양을 위해 낮은 금리를 선호하지만 연준 의장의 자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때로는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과연 비둘기파의 탈을 쓴 매일지 아니면 진정한 구원자일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관망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자금들은 가장 안전한 도피처인 달러로 몰리고 있으며 이는 달러 가치의 강세와 비트코인의 상대적 약세를 심화시켰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낙관하던 기관들의 화려한 보고서들은 자취를 감췄고 이제는 하방 5만 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득세합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또 다른 거대한 바위는 7만 6천 달러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심리적 패닉과 실망 매물의 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의 고래 중의 고래로 불리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수 단가가 바로 이 지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이 회사는 2020년부터 회사의 모든 현금과 빚을 쏟아부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디지털 에너지라고 칭송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광적인 신봉자로 유명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71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발행량의 3.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비트코인의 수호신 같았던 마이클 세일러마저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가격 하락이 계속되어 채권자들이 상환 압박을 가한다면 71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섞인 시나리오가 고개를 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강자인 블랙록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로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거물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맹군이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강력한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샀지만 이제는 블랙록의 ITF라는 더 편리한 대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랙록의 ETF가 등장하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렸고 두 공룡 사이의 묘한 긴장감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블랙록이 물량을 던진 것이 의도적인 공격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압박하고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눈앞의 가격 변동을 넘어 비트코인 시장이 거대한 미국 자본의 통제권 안으로 서서히 편입되고 있다는 더 큰 그림을 읽어내야 합니다. 본래 탈중앙화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이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대 금융 자본인 월스트리트의 규칙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비트코인이 전 세계 개인들과 채굴업자들의 자율적인 생태계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제도권 금융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에게 비트코인은 자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를 피해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이고 유용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록과 같은 미국의 거대 자본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특정 세력의 의도에 따라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예측 불가능하게 널뛰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부유층들도 소중한 자금을 비트코인에 묻어두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으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욱이 미국이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를 보냈는지 밝혀지는 환경은 익명성을 생명으로 하던 자산 도피 세력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시장 재편은 의도했든 아니든 중국 자본의 이탈과 도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압박 카드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폭락 사태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비트코인이라는 야생의 정글에 미국이라는 주인이 나타나 울타리를 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혼란을 느끼고 시장은 그 충격으로 인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분석한 폭락의 원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대응 전략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섣부른 물타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7만 달러 초반대의 지지선이 확고하게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바닥을 확인하지 않은 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적절한 수준의 현금 비중을 반드시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시장이 다시 돌아설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총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여유 자금에서 나오며 조급함은 투자 실패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는 관망 역시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판이 정리되길 기다려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2014년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부터 2022년 FTX 파산까지 수많은 멸망의 위기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 이전보다 더 높은 고점을 경신하며 자신을 부정하던 세력들을 비웃듯 증명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상승 사이클이 예전과 다른 점은 시장의 주인이 개인에서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기관들로 완전히 교체되었다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제도권 편입은 비트코인의 대중화와 안정성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탈중앙화라는 태생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산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폭락은 고통스럽지만 이는 거품이 걷히고 건강한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화작용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며 이번 시련은 그 가치를 증명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냉정을 유지하고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물러날 줄 아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그 기술적 가치나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훼손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노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탱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중앙정부도 함부로 끌 수 없는 불멸의 엔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 차트의 빨간 막대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확장성과 제도권의 수용 속도입니다. 2026년에 이 하락장은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새로운 자본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패닉에 빠져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기보다는 왜 내가 이 자산에 투자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시대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희소성이라는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연준의 정책이 아무리 매섭게 변하더라도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수학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락의 원인이었던 블랙록의 매도 역시 그들의 장기 전략 중 일부일 뿐 비트코인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 자본이 시장에 참여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은 비트코인 시장을 더욱 성숙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인지 아니면 미래 금융의 혁신에 동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지금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비전을 믿는다면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좋은 가격의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반드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지속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무리한 빚이나 레버리지는 이번 폭락장에서 보았듯이 가장 먼저 청산의 대상이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시장의 노이즈를 차단하며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이 잔혹한 금융의 정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히 개인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국가와 거대 기업들이 패권을 다투는 전략적 자산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시장의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이며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블랙록의 행보나 연준의 정책 변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과 붕괴는 모두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 비트코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변화하는 금융 시스템의 목격자이자 참여자로서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점검하고 시장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공포가 시장을 집어삼킬 때가 오히려 가장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수차례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수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10억 원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겠지만 그 끝에 도달했을 때 미소 지을 사람은 지금 이 시련을 견뎌낸 소수일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블랙록의 유출 사태와 연쇄 청산의 메커니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소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 명확한 투자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일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손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비트코인은 시간이라는 마법을 통해 항상 회복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급함은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며 시장이 주는 신호를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금융시장은 그에 합당한 달콤한 열매를 허락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대응 전략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제학 채널은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목표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 모두 건강 유지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계좌에 항상 푸른 희망과 빨간 상승의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냉철한 판단으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